안녕하세요. 지구과학 도파보기 26강입니다. 별의 진화입니다. 자, 별의 진화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별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 진화의 과정을 볼 거예요. 가장 처음으로는 우리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탄생 얘기부터 해야겠죠. 여러분, 별이 탄생하려면 별이 될 수 있는, 즉 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별을 만드는 재료는 뭐냐면 성간 물질이에요. 성간 물질은 말 그대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을 말하거든요. 거기에 뭐 기체도 있고 티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기체예요. 그 기체 중에서도 대부분은 수소입니다. 그 수소가 대부분인 성간 물질을 재료로 해가지고 별이 탄생하는데 별을 만들려면 성간 물질이 꽤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마치 우리가 보기에 구름처럼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거를 특히 성운이라고 하거든요. 즉, 별은 성운에서 태어난다, 성운에서 탄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운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제 왼쪽에 있는 게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이 오리온 대성운에서도 별의 탄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운. 자, 요거 예쁘죠? 자, 요게 바로 이제 독수리 성운이라는 건데, 이 독수리 성운에서도 별이 탄생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기둥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별이 탄생하는 기둥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뭐 네이버 같은데 별의 탄생 아니면 뭐 별이 탄생하는 성운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성운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성운에서 다 별이 탄생하는 건 아니에요.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성운이요. 온도는 낮아야 되고요. 밀도는 높아야 돼요. 즉, 저온, 고밀도의 성운에서만 별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의 탄생을 정리를 해보면 그 별의 탄생 과정이 이렇게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저온 고밀도의 성운이 필요해. 저온 고밀도의 성운. 저온 고밀도의 성운이란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 성간 물질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서로 끌어당긴단 말이죠. 그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볼까? 성간 물질들이 뭐 이런 식으로 모여서 성운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도 서로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끌어당긴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겨서 이런 식으로 서로 끌어당기니까 가운데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우리는 중력 수축이라고 하거든요. 중력 수축. 근데 중력 수축 한다는 거는 요 하나의 물질 입장에서 보면 얘가 중심으로, 즉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중력 수축하면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렇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이 물질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성운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중력 수축하면서 점점 그 성운의 온도가 높아지고 성운은 점점 이렇게 수축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성운이 이제 좀 수축을 해가지고 동그란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얼추 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불러요. 원시별. 원시인할 때 그 원시라는 뜻인 거죠. 자, 이 원시별은 계속해서 중력 수축합니다. 그 중력 수축하면서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온도 높아지는 요걸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다음 강에도 또 나올 거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중력 수축하면서 그 에너지로 인해 점점 온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다가 온도가 한 1000켈빈 정도가 되면 얘가 이제 가시광선을 방출하게 돼요. 우주 공간상으로 이렇게 빛을 방출하기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아직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핵융합 반응이란 말을 되게 자주 할 거거든요. 별은 핵융합 반응을 해야 비로소 좀 성숙한 별이다. 어느 정도 너가 이제 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원시별은 핵융합 반응을 하는 단계는 아니야. 그럼 언제 핵융합 반응을 하냐면 어느 정도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1000만 켈빈을 넘어야지 비로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핵융합 반응인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별이 계속해서 중력 수축하다 보면 그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계열이 되는 그 시점, 주계열의 그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가 특별히 영년 주계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별의 탄생은 성간 물질이 모여있는 성운에서 일어나는구나. 그 성운의 성간 물질이 중력 수축하면서 원시별,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되면 그때부터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구나. 자, 그러면 원시별이 주계열이 되는 그 과정을 우리 HL2에서도 한번 볼게요. 오른쪽을 보면 짜라란. 자, 지금 HL2가 등장했거든요. 즉 검은색 화살표가 원시별이 주계열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러한 원시별은 태양 질량의 100배 정도의 질량을 갖는 원시별이거든요. 이 원시별이 이런 경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주계열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10의 3제곱, 4제곱 요 숫자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얘가 원시별에서 주계열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봐주면 돼요. 자, 근데 별의 질량에 따라 지금 태양 질량의 100배, 태양 질량의 10배, 3배, 태양 질량 0.5배 이런 식으로 질량이 나와 있는데 이 별의 질량에 따라서 주계열로까지 가는 경로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경향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질량이 클수록 얘가 주계열이 되기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진화를 해요. 그 말은 얘가 주계열에 도달할 때 광도의 변화보다는 표면 온도의 변화가 더 크다는 거야. 질량이 큰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시간도 비교해 봤더니 질량이 큰 경우에는 그만큼 주계열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요. 진화의 속도가 빨라가지고 주계열에도 빨리 도달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질량이 작은 경우 태양 질량이 0.1배 이런 애들 보세요. 얘는 주계열이 되기까지의 경로가 이제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럼 얘는 가로축의 표면 온도 변화보다는 세로축의 광도의 변화가 더 크다라는 거 우리 HR도 상에서 읽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아까 질량이 클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얘는 질량이 작으니까 진화의 속도가 느려가지고 주계열까지 도달하는 것도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별의 탄생 얘기를 마치고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단계라고 할까요? 별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오래 머무르는 기간인 주계열성 보겠습니다. 자, 주계열 단계는 별이 자기 전체 일생 중 90%를 머무르는 가장 안정적인 단계예요. 우리가 밤하늘에서 여러 개의 별을 한꺼번에 이제 봅니다. 별을 100개를 봤어요. 그럼 그 100개 중에 한 90개 정도는 주계열성일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떤 순간에 별들 여러 개를 보면 그 별들은 주계열성일 확률이 높아. 왜냐? 그 어떤 한 별의 일생의 90%가 주계열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주계열성의 특징들을 정리해 볼 건데 첫 번째,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여러분,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아까 별이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비로소 수소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입니다.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중심핵의 수소핵융합 반응이에요. 여기서 중심핵이란 말도 중요한 게 수소핵융합 반응 자체는 주계열성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인 거성 단계에서도 일어나요. 그렇지만 중심핵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주계열 단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핵융합 반응의 종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긴 한데 지금은 이렇게만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가벼운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무거운 원소가 되는 걸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소 핵융합 반응은 가벼운 수소 4개가 모여가지고 좀 더 무거운 헬륨 1개가 되는 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가벼운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무거운 원소가 되는 걸 핵융합 반응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그 가벼운 원소의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의 수소가 1개 헬륨이 되는 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런데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방식에는 PP 반응이라는 게 있고 CNO 순환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주계열성도 질량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주계열성의 질량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의 수소핵융합 반응 중에 뭐가 더 우세하게 일어나는지가 나뉘게 되거든요.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보다 작아요. 아니면 질량이 작을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낮고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부의 온도 기준으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마 켈빈보다 낮을 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요럴 때는 두 종류의 수소핵융합 반응 중에 PP 반응이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보다 크고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마 켈빈보다 높을 때는 얘는 CNO 순환 반응이라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더 우세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보다 작은 요 위쪽 경우에는 CNO 순환 반응으로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아예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요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PP 반응도 일어나고 CNO 순환 반응도 일어나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우세하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엔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얘기도 해볼게요. 여러분 주계열성의 중심액에서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나눠줘야 되거든요. 즉 에너지가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방식은 대류로 이동할 수도 있고 복사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가 대류고 어디가 복사냐는 이것도 역시 별의 질량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시간에 그림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 여기서도 언급은 할게요. 우리가 큰 틀은 오늘 잡고 갈 거라서 태양 질량의 1.5배보다 작은 경우에는 중심 핵이 있고 그 바깥에 복사층, 그 바깥에 대류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보다 대류가 더 바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질량이 좀 큰 주계열성의 경우는 안에 대류를 해요. 좀 중심 쪽에서 대류를 해요. 그래서 대류하는 핵이 있고요. 그 바깥쪽에 복사층이 있는 거예요. 됐죠?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이렇게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는 태양 질량의 2배 기준으로 나와 있던데요. 여기서 뭐 태양 질량의 1.5배냐, 2배냐, 요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큰 틀을 잡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위의 경우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정도, 아래 경우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 질량의 숫자 기준에 너무 뭐 1.5냐, 2냐, 요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주계열 단계의 두 번째 특징은 정역학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주계열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요 안정적이다라는 단어랑 연결이 되는데요. 정역학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별의 이제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라는 힘이 있고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별이 이렇게 좀 등장했습니다. 중력이라는 건 별의 중심 쪽을 향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뭐냐면 지금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중심부가 바깥 외곽 쪽보다는 온도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중심부가 더 온도가 높으니까 중심부에 있는 기체들이 더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중심부의 압력이 외곽보다는 좀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체의 압력에 차이가 생기죠. 중심이 바깥쪽보다 더 압력이 크잖아요. 그 압력 차에 의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압력 차에 의한 힘은 중심에서 바깥쪽 방향의 힘이겠죠. 그러니까 중력과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크기가 똑같은 상태를 정역학 평형이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의 크기가 똑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보다 중력이 더 크다면 별 자체는 수축하게 될 거고 중력보다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더 크다면 별이 팽창하게 되겠죠. 근데 그 두 개가 똑같다는 건 별의 크기가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고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우리 주계열성은 일정한 크기를 유지합니다. 막 그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주계열 단계에 있는 별들의 물리량 관계인데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이미 한 거죠. 복습. 자, 이렇게 H활도상에서 주계열이 있을 때 왼쪽 위로 갈수록 표면 온도와 광도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질량도 커지고 반지름도 커지고 반대로 수명은 짧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주계열성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별 전체 수명의 90%, 별 전체 수명의 대부분이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는 건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도 짧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은 길어지고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지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주계열 단계의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거성 단계예요. 우리 이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이 끝나면요, 별들이 원래 있던 그 주계열 위치보다 오른쪽 위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거성이 됩니다. 아니면 초거성이 돼요. 거성이 되냐, 초거성이 되냐의 차이는 질량이 좀 작은 편, 태양과 비슷한 편이면 거성으로 진화하게 되는 거고, 질량이 큰 편, 태양보다 훨씬 더 큰 편이면 초거성으로 진화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거성과 초거성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림을 볼 건데, 오른쪽 위에는 조그만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이 조그만 그림은 지금 중심액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중심액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요거는 주계열성입니다. 근데 주계열성에서 이제 열심히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하다 보면 중심액은 점점 헬륨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심액에 있던 수소는 점점 줄어들고 중심액의 헬륨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액에 있던 수소가 모두 다 고갈되면 중심액에 이제 수소가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주계열성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과정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볼 건데요. 볼게요. 일단은 중심액이 이제 헬륨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헬륨도 헬륨 핵융합 반응이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륨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헬륨보다 더 무거운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란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가 필요했듯이 헬륨 핵융합 반응도 특정 온도가 필요해요. 그게 1억 켈빈 정도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중심액이 헬륨으로 바뀌었지만 이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할 정도의 온도는 아니야. 그럼 중심액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 잠깐 멈춘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융합 반응을 안 해. 그래서 여기서 뭔가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내부 압력차에 의한 힘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중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중심액 자체가 쪼그라드는,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핵의 수축입니다. 그래서 중심핵이 수축해요. 수축한다는 건 뭐야? 중력 수축하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중심핵의 온도도 높이지만 중심핵을 둘러싸고 있는 수소 껍질의 온도도 높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수소는 왜 헬륨으로 안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 주계열성 단계에서 중심 부분이 온도가 높아서 중심 부분에서만 수소핵융합 반응을 했던 거고 그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부는 수소핵융합 반응할 정도의 온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수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좀 싱싱한 수소가 껍질에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헬륨 중심핵이 수축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이 수소 껍질에 공급이 돼. 그럼 수소 껍질이 뜨거워져 가지고 수소 껍질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이 돼요. 그러면 껍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소 껍질 연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껍질에서 일어나면서 여기서도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그 에너지가 이제 그 바깥쪽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부 쪽이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팽창해요. 외곽층이 팽창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별 자체가 훅 가고 커지는 거대한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거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아까 헬륨 중심액이 수축하면서 수소 껍질을 뜨겁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수소 껍질뿐만 아니라 이 중심액 자체의 온도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높아지다가 중심액의 온도가 1억 켈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억 켈빈이 되면 이제 비로소 헬륨도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액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성 단계에서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요 과정들 순서대로 알아놔야 돼요. 요게 뭐 시간 순서다라기보다는 그 중심액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바깥쪽, 껍질, 외곽 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구분해가지고 그림과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H열도 상에서 어떻게 거성으로 이동하는지를 볼 건데요. 지금 보면 이제 주기율성도 질량이 다양하잖아요. 태양 질량 정도, 태양 질량의 4배, 태양 질량의 15배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거성 단계로 지나면 원래 위치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 H열도 상에서 오른쪽 위쪽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질량이 우리 태양 정도다 하면은 이제 거성으로 지나가는 거고, 질량이 우리 태양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성이 아니고 초거성으로 더 위쪽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느 정도가 태양 정도인 거고 어느 정도가 태양보다 매우 큰 겁니까? 그 질량의 기준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왼쪽에 있는 요 거성의 내부 구조도 같이 볼게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거성이 되면 이런 내부 구조를 갖거든요. 질량이 태양 정도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할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의 끝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중심핵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다 보면 이제 중심핵이 다 탄소로 바뀌게 되겠죠. 중심에 있던 헬륨이 고갈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성 단계가 탄소핵이 있고 그 바깥쪽에 헬륨 껍질, 수소 껍질이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크다면 이제 초거성 단계잖아요. 그때는 온도가, 이게 중심부의 온도가 질량이 태양 정도일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탄소 핵융합 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깥에서 안쪽 방향으로 보면 수소, 헬륨, 탄소, 그 안에 뭐 산소, 규소, 철까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얘네들의 순서를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경향입니다. 얘가 질량이 클수록 좀 더 무거운 원소까지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 중심 쪽으로 갈수록 좀 더 무거운 원소가 분포하는데 가운데에 철이라는 원소가 보여요. 그러니까 별이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별이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제일 무거운 게 철이구나 라는 거 여기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거성, 초거성 단계를 마치고 이제 별의 죽음, 종말 단계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거성 단계도 거의 다 별이 살았을 때죠. 왜냐하면 별의 전체의 수명의 90% 이상을 주기율성에서 보낸다고 했으니까 주기율성을 떠나서 뭐 거성이나 초거성 단계에 도달했을 때부터 별은 이미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이제 드디어라고 말하니까 약간 별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이상하긴 한데 별의 이제 죽을 때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거성 단계가 끝나고 별은 이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얼마나 불안정하겠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죽음이 다가오니까 막 불안정한 거야. 그런데 그 불안정한 상태일 때 별의 중심부 있잖아요. 그 중심부는 이제 거성이나 초거성 단계 마무리에서는 중심부가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 중심부가 점점 수축하는 거예요. 중심부가 수축합니다. 중심부가 수축하고 그 바깥에 있는 외곽부는 어떻게 하냐면 중심부가 수축할 때는 그 수축하면서 생긴 에너지에 의해서 그 껍질, 외곽부에서 핵융합 반응 좀 활발히 하겠죠. 그럴 땐 좀 팽창을 하고, 팽창을 해가지고 좀 에너지가 덜해지면 핵융합 반응을 덜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별이 좀 쪼그라들게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액은 계속 쪼그라드는데 바깥쪽은 팽창 수축을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심장이 뭐 쿵쾅 맥동하듯이. 그래서 외곽부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이런 걸 우리가 맥동병광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별의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은 그 수축한 중심부가 별의 죽을 때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모든 별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죽지는 않고요. 별의 질량에 따라 죽을 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별의 질량에 따라 경로를 좀 나눌 거예요.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할 때랑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클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죽을 때 종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할 때인데 아까 전에 이제 주기율에서 거성 단계로 넘어갈 때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요것도 그림부터 본다면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게 거성 단계예요. 여기 헬륨 중심핵이 있고
그 바깥쪽에 수소 껍질이 있어요. 근데 이 중심부에 있는 헬륨도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헬륨이 점점 탄소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 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중심액에 탄소만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액에 헬륨은 다 고갈이 된 거야. 이때부터 이제 죽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부에 탄소가 있고 그 바깥쪽에 헬륨, 그 바깥쪽에 수소가 있는데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탄소의 핵융합 반응은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이거든요. 그럼 이 중심에 있는 탄소는 핵융합 반응할 일 없으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핵이 이렇게 수축하게 됩니다. 탄소핵이 수축하며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이 이 바깥쪽 껍질들에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탄소를 둘러싸고 있는 헬륨 껍질이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이 헬륨층을 둘러싸고 있는 수소 껍질도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헬륨 껍질 연소, 수소 껍질 연소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면 한자로 헬륨 각 연소, 수소 각 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각이라는 게 껍질이란 뜻이니까. 자, 그래서 가운데에 탄소핵은 쪼그라들고 있고 그 바깥쪽에 헬륨 핵융합 반응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쪽에 있는 외곽부가 아까 말했듯이 불안정해가지고 맥동하게 되는 거예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맥동 변광성이라고 해요. 왜냐면 얘가 크기 변화함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밝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광성이란 말이 붙은 건데 이 맥동 변광성 단계를 지나고 별은 어떤 식으로 죽게 되냐면 이제 쿵쾅쿵쾅 하던 별의 외곽부는 우주 공간상에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별이 지 나름대로 열심히 원소들을 만들었잖아요. 수소로 헬륨 만들고 헬륨으로 뭐 탄소 만들고 했는데 열심히 만들었던 원소들을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들을 후루룩 하고 우주 공간상에 흩뿌립니다. 그리고 수축하고 있던 중심핵만 이제 마치 별의 어떤 사체, 죽을 때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부에서 그렇게 호로록 날아가는 거 우리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심부에 이렇게 수축해서 남은 그 탄소핵, 그 쪼그라든 걸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HR2에서 백색 외성 배웠잖아요. 요거 사진으로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빨간색 필기한 거를 지워볼까? 이 멋있는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지워졌다. 자, 여기 조그만 하얀 동그라미 보이죠? 요게 바로 백색 외성이고 이 바깥쪽에 벙하고 이제 우주 공간상으로 이 별을 구성하던 원소들이 흩뿌려지는 거거든요. 요게 마치 우리 중심 별이 이렇게 있고 행성이 중심별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중심별이고 요게 마치 뭐 행성의 궤도처럼 보이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행성상 성운 안쪽에 백색 외성이 있는 거고. 되셨죠? 자, 요게 이제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할 때인데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할 때는 진화의 과정이 너무 중요해. 왜냐면 우리 태양도 그렇게 나중에 죽게 될 거니까. 우리 지구의 중심별인 태양의 진화 과정 잘 알아야겠죠. 나중에 태양의 미래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HR도 상에도 그 태양의 진화 과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에다가 지금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할 때 그 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나타낸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부터 지금 시작하잖아요.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그럼 이거는 요 위치부터 지금 주계열성 라인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원시별인 거예요. 원시별. 그러니까 원시별이 점점 이렇게 중력 수축해가지고 수소핵융합 반응을 중심맥에서 시작할 때 이 기억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억이 바로 주계열성이고요. 기억일 때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 중심맥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바깥쪽에 수소가 둘러싸고 있죠. 물론 수소 아닌 원소도 있겠지. 근데 수소가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계열성을 벗어날 거예요. 벗어날 건데 그 과정을 세분화할 겁니다. 요즘에 이런 걸 물어보는 추세거든요. 그냥 주계열성 다음에 바로 거성이야 뿅 이렇게 하기보다는 HR도 상에서도 요거를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기억에서 니은으로 올라갈 때,
니은에서 디귿으로 내려갈 때, 디귿에서 리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세 개의 단계를 별의 내부 구조랑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 요거 잘 봐두세요. 자, 먼저 주계열성을 벗어나가지고 니은으로 가는 요 과정을 볼게요.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에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건데 이때는 중요한 거 아직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계열성을 벗어났으니까 중심액이 수소가 고갈되고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거는 맞는데 아직 그 중심에 있는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진 않고 그 헬륨 중심액을 둘러싼 수소 껍질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다. 요 단계이고요. 자, 이제 니은부터 디귿을 볼게요. 여러분 니은부터 디귿은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지금 요 그림상에 있는 단계에서 헬륨 중심핵은 점점 수축하고 있죠. 그리고 껍질에서 수소 각 연소 하면서 이렇게 바깥쪽은 팽창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대한 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부터 디귿까지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요게 니은에서 디귿까지 HL2상에서 요 단계인데요. 헬륨이 이제 탄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고 그 바깥 껍질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심액은 점점점 탄소로 채워지겠죠. 중심에 있는 헬륨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디귿에서 리을까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중심에 탄소액이 있고 바깥쪽에 헬륨 껍질이 연소하고 있고 그 바깥쪽에 수소 껍질이 연소하고 있는 이중 연소를 하고 있는 적색 거성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계열성 단계의 내부 구조, 주계열성에서 요 니은으로 갈 때, 니은에서 디귿으로 갈 때, 디귿에서 니은으로 갈 때 각각의 내부 구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도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런 그림도 나오거든요. 왼쪽 보세요. 요런 식의 그림. 요게 이제 주계열성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원소들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거거든요. 처음에는 여기 중심으로부터 거리인데 0이 완전 중심일 거 아니에요. 0 부근이 중심핵일 텐데 대부분 중심핵에 수소만 있었어요. 그런데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점점 수소는 줄어들고 헬륨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이제 거성 단계가 된다면 헬륨도 핵융합 반응을 할 테니까 탄소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세 개의 그림을 주고 주계열성 단계는 뭐야? 라고 묻는다면 주계열성 단계는 중심핵에 수소가 남아있으면 그때까지는 이제 주계열성 단계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가 주계열성 단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적색거성 단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는 지금 선생님이 시간 순서대로 그림을 배열을 했지만 시간 순서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주계열성이더라도 더 시간이 많이 지난 주계열성일수록 중심의 수소는 줄어들고 헬륨은 늘어나 있을 거다라는 거 요런 그림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별의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할 때의 진화 과정은 끝났고요. 이제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클 때를 볼게요. 자,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큽니다. 그러면 그만큼 별의 중심부의 온도도 태양보다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끝이 아니고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그냥 여러 가지 핵융합 반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수소로 헬륨 만들어, 헬륨으로 탄소 만들어, 땡땡땡 더 무거운 애들 만들어. 그래서 어디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든다. 우리 이렇게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위치한 층층의 구조. 마치 뭐 같아? 먹는 거. 맞아. 까도 껍질이 나오는 양파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우리가 양파 껍질 구조라고 부릅니다. 양파 껍질 구조, 초거성의 내부 구조인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핵융합 반응을 하고 최종적으로 얘도 외곽부는 날아가고 중심은 수축해가지고 밀도 커지게 돼야 되는데요. 얘는 외곽부가 날아갈 때 그냥 후루룩 날아가는 게 아니고 펑 폭발하면서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인 거예요. 여러분 초신성 폭발 들어봤죠? 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그 중심부에서는 이제 별의 죽을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것도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크긴 큰데 좀 적당히 크다면 중성자 별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별의 질량이 진짜 크면 블랙홀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초신성 폭발도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뾰로롱.
아름다워. 자, 요게 바로 초신성 폭발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폭발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만든 원소를 우주 공간으로 뿌리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게 신기한 게 얘가 우주 공간으로 만든 원소를 이렇게 뿌려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의 탄생, 죽음, 탄생, 죽음이 우주 공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별의 진화 내용은 다 끝났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한 페이지에 별의 진화를 이제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경로를 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고 올게요. 자, 이제 별의 진화 우리 요 한 화면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우주로 이동해 가지고 이 우주 공간상에서 별의 진화 과정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별은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우리가 별을 만드는 재료가 성간 물질이라고 했고,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를 성운이라고 했죠. 그럼 성운에서 별이 태어나는 거예요. 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많은 곳이니까. 근데 아무 성운에서나 별이 탄생하는 건 아니고 저온 고밀도 성운에서 별이 탄생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온 고밀도 성운에서 성간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원시별이 됩니다. 여러분, 원시별은 아직은 핵융합 반응을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중력 수축 에너지로 에너지를 얻는 단계입니다. 근데 중력 수축을 하면서 점점 별 중심부의 온도를 높이게 돼요. 자, 그렇게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 1000만 켈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1000만 켈빈이라는 온도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온도인 거죠. 그래서 그 도달한 순간부터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고 우린 그때부터를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별은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자기 전체 일생의 90% 기간을 머무르게 됩니다. 자, 우리 주계열성까지 왔어요. 자, 그럼 주계열성 다음 단계를 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계열성 다음 단계는 H열도상에서 오른쪽 위로 이동하고 별의 크기가 커지는 단계인데요. 별의 질량에 따라 다음 단계를 나눌 겁니다.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이 8배보다 작을 때랑 태양 질량이 8배보다 클 때로 나눌게요. 여기서 M이라는 게 질량의 기호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안에 점 하나 찍은 게 태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기호거든요. 그러면 태양 질량 8배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주계열성 다음이 적색거성이 되는 거고요. 태양 질량이 8배보다 큰 경우 이때는 주계열성 다음에 초거성이 되는 거예요. 자이언트 스타와 슈퍼 자이언트 스타 이렇게 적색거성, 초거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 갈래로 진화 단계를 나눠가지고 볼 건데 먼저 위쪽에 태양 질량 8배보다 작은 경우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적색거성 단계에서 별이 이렇게 크기가 커졌습니다. 근데 이 적색거성 이후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질량이 뭐 태양이랑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이럴 때는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밖에 못해요.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중심에 탄소핵이 만들어지고 탄소는 핵융합 반응을 못하고 그냥 탄소 핵인 거죠. 그리고 그 바깥쪽에 헬륨 껍질, 그 바깥쪽에 수소 껍질, 헬륨과 수소 껍질이 연소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별이 불안정해지면서 쿵쾅쿵쾅 맥동하게 돼요. 맥동 변광성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 맥동 변광성 단계 이후에 별의 외곽부는 우주 공간상으로 흩어지고 별 중심에 남아있는 그 탄소핵이 점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외곽부가 흩어지는 거를 우리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요. 이 행성상 성운 안에 있는 쪼그라든 별의 죽을 때의 모습이 바로 백색 외성인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이 8배보다 큰 경우를 보겠습니다. 주계열성 다음이 초거성이에요. 초거성 다음이 뭐냐면 행성상 성운이랑 비슷하게 외곽부가 주변으로 흩어지고 중심부는 계속해서 수축하는 단계인 거네.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얘는 그냥 좀 조용히 흩어지는 게 아니고 벙 하고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폭발을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초신성 폭발.
근데 우리가 초신성 폭발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아까 적색거성 같은 경우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이라고 했죠. 그럼 최종적으로 구조가 탄소액, 헬륨 껍질, 수소 껍질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초고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소 핵융합 반응, 탄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면서 더 여러 껍질로 되어 있어요. 중심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가 있게 되고요. 그걸 우리는 양파 껍질 구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별이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그 양파 껍질 구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원소는 철이란 말이에요. 철. 철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바로 초신성 폭발과 함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그 폭발 이후 별의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이 남게 되는데 요거를 또 다시 두 갈래로 나눌 거예요. 지금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 8배보다 큰 경우를 보고 있는데 8배보다는 크지만 25배보단 작을 때 혹은 태양 질량의 25배, 그러니까 25배보다는 클 때로 나눌 거예요. 근데 요거를 별 전체 질량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별 중심 핵의 질량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경우는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보다 크고 태양 질량의 3배보다 작을 때에 해당이 되고요. 아래 경우는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보다 클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별의 죽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위의 경우는 별이 중성자 별의 형태로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아래 경우는 그러니까 가장 질량이 큰 경우죠. 이때 별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요 한 페이지에서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경로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디테일을 잡아야 돼요. 이 디테일을 잡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미 한 내용이긴 하지만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지구 부셔!